제발 이 아이만은 살아남게 해주세요.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70대 국밥집 할머니 최순자의 품에 필사적으로 밀어넣습니다. 아기의 옷깃에는 숨겨진 비밀이 담긴 듯 반짝이는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절대 이 아이를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린 여자는 뒤쫓아오는 검은 그림자를 피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시장 골목이 갑자기 웅장한 엔진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들이 줄지어 나타나 골목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법률 대리인이 70대 국밥집 할머니 앞에 서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태산그룹 법무팀입니다. 그 아기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저희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지금 즉시 인계해 주십시오. 하지만 억척스럽게 살아온 최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이 아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소. 내가 직접 확인할 때까진 내 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작은 국밥집 할머니와 거대 재벌 제국 사이에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아기에게 재벌가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연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밤 시장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정겨운 뚝배기뿐이었습니다. 최순자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편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고 불규칙한 발소리였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놓치면 안 돼.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뒷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과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유진이 순자의 앞치마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품 안에 갓난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가 놀라며 유진을 부축했습니다. 유진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유진이 울먹이며 아기를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여린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잠깐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봐. 순자가 유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말하며 아기를 순자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아기 옷깃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이걸 꼭 간직해 주세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유진이 목걸이를 아기 옷 안쪽 깊숙이 숨기며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에 누군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유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밖에서는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이쪽이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뒷골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야 해요. 절대 이 아이를 넘겨주지 마세요. 유진이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추격전이 다른 곳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옷깃 안쪽으로 숨겨진 목걸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이 작은 게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기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어둠만이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단 숨겨야겠어. 순자가 아기를 부엌 안쪽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아기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뒷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에 누군가 온다고 했지. 순자가 아기를 다시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걸이가 살짝 보이는 옷깃을 다시 가려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순자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절박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요. 뭔가 복잡한 일인 것 같은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아기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기 태준을 돌보며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것이라는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순자가 펄펄 끓는 국밥 육수를 저으며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부엌 안쪽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차들이 줄줄이 서 있네. 시장 상인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였습니다. 모두 똑같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순자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들이 국밥집 주변을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드라마 촬영하나? 아니면 큰 손님이 오시나?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장 앞쪽 차에서 나이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를 따라 국밥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말했던 그 누군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겨운 뚝배기 사장님이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산그룹 법무팀 박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태산그룹이요? 그 큰 회사 말씀이신가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산그룹은 텔레비전에서나 듣던 대기업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젊은 여성이 이곳에 왔었습니까? 아기와 함께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순자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 아기는 저희 회장님의 소중한 손자입니다. 안전하게 모셔가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자라고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부엌에서 자고 있는 작은 아기가 재벌 손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기 옷에 특별한 목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걸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특정 문양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있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아기 옷에 숨긴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 아기가 재벌 손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진의 절박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여자분이, 그 아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기를 보낼 수 없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는 태산그룹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를 데려오세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순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경호원들과 함께 차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벤츠들이 한 대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게 정말 재벌 손자란 말이야? 순자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의 옷깃 안쪽에 숨겨진 목걸이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아기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점심 손님들을 받고 있을 때 또다시 검은 차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벤츠 한 대만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젊고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의 박 변호사보다 훨씬 친근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태산그룹에서 나온 김 과장입니다. 어제 박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건으로 왔습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기 얘기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좋은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순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큰 돈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기를 돌봐주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국밥집도 새로 단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국밥집을 통째로 사서 현대식으로 바꿔도 남을 만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평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김 과장이 현금 다발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큰 돈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국밥집을 해도 벌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아기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돈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남은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기를 맡겼던 그 절박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잠깐만요. 순자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 치우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과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순자가 현금 다발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근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김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돈 때문에 아기를 팔아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 아이를 지켜야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요.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급해졌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후회해요? 양심만 안 후회하면 돼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 과장이 차갑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급하게 떠났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남은 돈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회사에 전화했지만 점검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밥 재료를 배달하던 트럭이 골목 입구에서 고장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순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 왜 그러세요?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순자가 옆가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김 사장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더욱 꼭 안고 버텼습니다. 괜찮아, 우리 견뎌보자. 순자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촛불을 켜고 아기 곁에 앉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주말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촛불을 켜놓고 국밥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벤츠가 아니라 고풍스러운 세단이었습니다. 검은색이지만 화려하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도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사람들 때문에 누구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세아 변호사입니다. 아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세아가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했습니다. 또 태산그룹에서 온 사람이에요? 순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기의 외가 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정세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외가요? 네, 유진 씨의 가족 쪽 변호사입니다. 정세아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아세요? 유진이를요?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기를 사장님께 맡겼는지도 알고 있어요. 정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안전한가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세아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 이 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정세아가 반문했습니다. 재벌 손자라고 하던데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태산그룹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정세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세아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기 옷에 숨겨진 목걸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정세아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 안에 USB가 숨겨져 있어요. 태산그룹 회장 명의의 비자금 장부 위치가 암호화되어 들어 있습니다. 정세아의 말에 순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자금이요? 네, 수천억 원 규모의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관련된 각종 비리 증거들도 있어요. 정세아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아기 옷에 숨겨져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정세아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준이요? 태산그룹 상무이자 아기의 삼촌입니다. 그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정세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거군요. 순자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진 씨는 남편이 강태준에게 당한 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와 증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정세아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했다고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강태준이 조작한 일이었어요. 정세아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다 그 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거부하시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정세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사장님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세아의 말에 순자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기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세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요? 강태준의 비리를 터뜨려서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께 아기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정세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네, 하지만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세아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나요? 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을 아기의 임시 보호자로 법적으로 지정해야 해요. 그래야 강태준이 함부로 아기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정세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복잡한 절차이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세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순자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정세아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제가 사장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세아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세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세아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워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세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정세아가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류들이 다 뭐예요? 순자가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명 서류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정세아가 테이블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앉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정세아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시 후견인 지정이요? 아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사장님께 주는 거예요. 정세아가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보다가 엉뚱한 곳에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아, 사장님, 거기 말고 여기요. 정세아가 급하게 말리며 올바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이런 서류는 처음이라서. 순자가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세아가 웃으며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정세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강태준의 비리를 고발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죠?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정세아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요? 네, 금품 제공 시도, 영업 방해, 주변 상인들에 대한 압력. 이 모든 게 불법입니다. 정세아가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기가 나간 것도, 가스가 안 나온 것도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을 압박해서 아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던 거죠. 정세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순자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정세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위협하는 투로요. 순자가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유진 씨를 협박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럼 유진이가 위험한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정세아가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거예요. 검찰청이요? 순자가 긴장했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세아가 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2시 정세아의 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처음 보는 큰 건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정세아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검찰청 안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동안 순자는 계속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세아가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정세아가 물었습니다. 긴급 사안이니까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와서 정세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에도 알려야 해요. 언론이요? 네,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세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세아가 연락한 기자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떨었지만 점차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맡기고 갔어요. 그렇게 절박해 보였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순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벌가에서 큰 돈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뉴스에 순자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재벌 3세와 국밥집 할머니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정세아가 신문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순자가 신문을 보니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국밥집에는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겁이 났었어요. 김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순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의로운 할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세아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산그룹 회장님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회장님이요? 그런 높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정세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태산그룹 회장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그런 큰 건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떨지 마세요. 사장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정세아가 순자를 격려했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안고 회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로비만 해도 순자네 국밥집의 몇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순자가 목을 젖히며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45층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로 금방 올라가요. 정세아가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순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어머, 이상해요. 귀가 안 들려요. 높이 올라가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정세아가 설명했습니다. 45층에서 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복도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는 다르게 사는구나. 순자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문이 열리자 회장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방 크기만 해도 국밥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큰 책상 뒤에 앉아있는 노인이 태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멀리서 고생하며 오셨군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와 정세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자군요. 회장이 아기를 보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순자가 아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아기를 바라보더니 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은 무슨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돈을 거절하시고 협박도 받으셨다면서요?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으로 아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무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회장님 동생이시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순자가 정세아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정세아가 밖으로 나갔다가 보온용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끓인 국밥이에요. 회장님께 대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순자가 보온용기를 열며 말했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집무실에 퍼졌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국밥을요? 네, 사람 사는 정이 담긴 밥상을 지키는 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가 국밥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받아들고는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끓인 국물이에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죠. 순자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런 따뜻함이 필요하겠군요. 네, 맞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겠습니다. 회장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세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사장님께서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제 손자나 다름없어요. 순자가 아기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태준을 즉시 해임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국밥집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세요. 회장이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순자가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죠. 회장이 고집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 순자와 정세아는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사장님. 정세아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 순자가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그룹 내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세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도 이제 안전해질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걱정 없을 거예요. 정세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제도약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밥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태준아, 위험해. 이리 와. 순자가 부엌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헉! 헉! 순자가 벽에 손을 대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할매. 태준이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순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그때 정세아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세아가 깜짝 놀라며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잠깐만. 괜찮을 거야. 순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정세아가 급하게 말하며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요리로 인한 연기와 나이가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세아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자의 병원 입원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정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태산그룹 법무팀 이 과장입니다. 최 사장님이 아기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정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 이사의 친인척들이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정세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세아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정세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자가 놀라며 태준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을 방법을 찾을게요. 정세아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세아는 밤새 법률 서적을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세아가 흥분해서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순자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수 후견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장님의 정신적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정세아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장님의 양육 철학과 가치관을 완전히 계승한다고 법원에 증명하는 거예요. 정세아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외가 쪽에서 저를 공식 후원한다는 서류도 받았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순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사장님 못지않게 태준이를 사랑하잖아요. 정세아가 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정세아가 대신 법정에 섰습니다. 정세아 변호사님, 어떤 자격으로 후견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순자 사장님의 정신적 가치와 양육 철학을 완전히 계승했습니다. 정세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외가와 태산그룹 양쪽으로부터 재정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세아가 여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진심과 능력입니다. 정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순자 사장님은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태준이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세아 변호사를 태준이의 새로운 공식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세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서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태준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정세아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푹 쉬세요. 태준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정세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국밥집 운영권을 정세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보람이었던 이 국밥집을 당신에게 맡겨요. 순자가 정세아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정세아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해결되고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세아가 병실로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이가 침대 옆에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파? 태준이가 작은 손으로 순자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우리 태준이가 있어서 행복해. 순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정세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고마웠어.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순자가 정세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정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국밥집도. 순자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사장님의 마음 그대로 지키겠어요. 정세아가 울먹이며 약속했습니다. 순자가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태준이, 할머니 잊지 마. 태준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 그날 저녁 순자는 정세아와 태준이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태산그룹 회장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순자를 기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회장이 정세아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영원한 어머니였어요. 정세아가 태준이를 안고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세아는 순자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밥집을 최순자 기념 나눔 재단의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정세아는 변호사 일을 잠시 접고 순자의 국밥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도와줬습니다. 순자 씨가 이렇게 했었어요. 김 사장이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정성껏 배우겠습니다. 정세아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집의 수익 일부는 지역 노인과 아동 후원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정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준이는 정세아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밝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정세아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태준이 많이 컸네. 정세아가 태준이를 안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태준이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정세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세아가 태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뭔데요, 엄마? 태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세아가 오래 간직해온 편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의 진짜 어머니가 남긴 거야. 정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태준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안전한 곳에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태준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엄마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물론이야.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려 했어. 정세아가 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태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키운 엄마야. 그것도 진짜 엄마야. 정세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모두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맞아.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정세아가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태산그룹 회장이 벤츠를 타고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태준이 또 컸구나. 회장이 태준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국밥 드세요. 태준이가 국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국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맛이야. 순자 사장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감사합니다. 정세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정세아와 태준이가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리워요. 태준이가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정세아가 태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국밥집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정세아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넌 이미 충분히 착해. 정세아가 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세아는 순자의 사진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태준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속 순자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장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세아가 약속하며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세아는 순자가 남긴 인간애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태준이와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국밥집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순자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됐습니다. 낯선 여자가 국밥집에 맡긴 작은 아기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변호사 정세아의 지혜, 그리고 태준이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모여 거대한 악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할머니의 신념은 마침내 정의를 실현시켰고 그 정신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정세아와 태준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됨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